네, 일단은 주차장에서 조금 시비가 이제 붙었던 상황이고, 네,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 이제 차 밑에 발이 이제 깔리다 보니까 뭔가 비명 소리가 나서 이제 괜찮으시냐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했고, 그 네, 이후에 그런데 이제 신고를 하게 된 상황이신 거네요. 그리고 네, 그 네, 이후에도 또 합의를 하겠다라는 의사 타진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또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네. 네, 제 그래서 옆에, 제가 이제 궁금한 네, 점이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네. 네, 좀 하나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 옆에 이현웅 변호사님 자리에 계신데요.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이현웅 변호사인데, 네, 안녕하세요. 지금 경찰은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네네. 경찰에서 조사는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경찰에서 한 번 조사를 했나요? 네. 그래서 이 합의금도 예. 약간 제가 봤을 땐 경찰 쪽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금액을 합의금을 제시, 네.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조사할 때 이제 그 도주 차량, 이게 말하자면 특가법상 도주 차량이죠. 뺑소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네. 예, 특가법상 도주 차량에 대해서 네. 본인이 인정을 한 거예요? 한 상태예요? 저는 인정 안 했죠.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네. 뭐 그 사고가 난 사실 모르고 이탈했다라고 주장했나요? 아니, 제가 분명히 괜찮냐고 여쭤봤으니까, 음, 네. 그리고 제가 뺑소니 번호 우선 몰린 것 자체를 제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은 그 사고가 나서 잘못하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네네. 번째로는 의도적으로 차바퀴 내에 발을 넣는지 여부는 CCTV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은 그런 경우는 없고 이제 실수를 하는 네네, 경우니까 저도, 그럼 네,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네, 즉시 내려서 네, 상대방한테 명함을 교부하고 음, 명함을 교부하고 그냥 괜찮냐 물어보고 가면 그 네, 자체는 어떤 구호행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아, 괜찮냐? 괜찮다 그냥 가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네, 괜찮냐라고 물어보고 괜찮다라고 했다 갔다 하더라도 이 부분 입증도 쉽지가 않고요. 네, 어쨌건 사고가 난 이상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아니 명함이라도 교부하고 그래서 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고 하고 필요하면 또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녹음을 좀 하고 네, 그래서 네, 내가 구호행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남겼어야 해요. 왜냐면 근데 명함을 교부하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네네, 명함은 안 같이 드렸습니다. 병원에 네, 가봅시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음, 사실은 그거 자체는 말하자면 사고가 난 걸 본인이 인식한 건 맞고 그 네, 비명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에도 충분한 구호행위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건 특가법상 도주 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본인이 좀 그 내가 이렇게 통상 다른 사람과 같은 뺑소니범이냐 특가법상 도주 차량이냐라고 그 억울해하는 부분들은 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네, 법률적으로는 본인이 구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물론 경험이 없고 네, 네, 상황을 제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 당황해서 그런 부분이고 뭐 별일 있겠어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건 이것이 고소했을 때는 본인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말이 다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네, 괜찮냐 괜찮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사고가 났으면 내려서 명함을 교부하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권유를 하거나 그래서 상대방이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연락드리겠다라고 명함을 상대방이 교부받았으면 네, 그러면 구호 행위를 충분히 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자동 녹음도 좀 하고 그런데 병원 안 네, 가도 네, 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속절하게 괜찮아요 뭐 그런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더 아플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명백하게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는 적어도 네, 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 네, 상태에서 충분한 구호행위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죄가 성립할 여지가 많습니다. 제가, 네, 물론 이제 지금 몇 주예요 상대방이 네, 네, 상대방이 몇 한시요? 주 진단서가 나왔어요. 상대방 4주 나왔습니다. 사주면 상당히 보통의 경우보다도 네,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입장에서는, 합의를 한다고 네네, 하더라도 네. 사건이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정확,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발이 껴서 그냥 네. 괜찮으시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제가 뺑소니 보면 스스로 인정을 하겠는데,
네. 실은 앞에 이제 백그라운드 자체가 저랑 말다툼을 한 상태였고, 분명히 제가 차를 빼는 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와갖고 약간 고의성이 좀 엿보였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저도 사람인지라 한번 다시 여쭤봤기 때문에 조금 이 과정이 저도 조금 억울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CCTV를 혹시 CCTV나 이런 걸로 상대방이 고의로 거기다 뭐 발을 넣었다 이런 부분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그건 없습니다. 그걸 찾아봤는데 그게 딱 찍힌 CCTV는 없어서 실은 고의성을 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통상의 경우는 그리고 고의성이 잘 없어요. 누구건 왜냐하면 자기 몸을 뭐 이제 몸으로 협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경찰의 경우나 수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네. 합리적인 범위 내 그 얘기들만 믿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심정은 알겠는데 어쨌건 네. 그 구호 조치를 소홀히 한 부분들도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네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이걸 사고를 의도적으로 발을 집어넣었다. 이런 건 사실은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예전에 여러 이런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 이런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여러 보험 사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뭐 또 주차관리원은 사실은 본인 발이 다치거나 그러면 상당히 주차 관리할 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3자 수사관이나 제3자 입장에서는 그냥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 지금은 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는 네.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네. 일단 또 상대방 같은 경우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검찰에서 시도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예. 네, 지금 계속 미루고 있어갖고 실은 그 어떻게 해야 부분들 되나. 뭐 네. 금액은 얼마 정도 된대요? 네? 금액은 얼마 정도 된대요? 합의 금액. 금액은 지금 한 700에서 100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대방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나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네. 자기는 뭐 자기가 사고 난 것도 서러운데 뭐 예를 들면 고의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전에 싸웠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충분히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어쨌건 네네. 뭐 사과를 하고 일단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상대방의 좀 화가 난 마음을 위로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할 경우에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데 도유 차량이 된다 하더라도 뭐 경위가 인정이 되고 이러면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고요. 예. 아니 실은 저도 인전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예요. 네. 이 면허가 취소됐는데 혹시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뭐 면허 취소 구제 정책 이런 거 음주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거에 혹시 제가 해당이 안 특가법상 되는지. 도유 차량으로 인정이 되면 면허 취소 구제되지 않습니다. 뺑소니로 돼버리면은 예, 구제되지 않습니다. 적용이 안 되나요? 예, 예. 그럼 혹시 그러면 이 며칠 동안 면허가 취소돼서 수입 상실 기간 동안 저희 손해배상 같은 거는 어디에도 구제해줄 면책이 없네요. 그럼. 본인의 규칙 사유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구제해 줄 게 아니죠. 네. 그럼 이 합의 산정은 예. 제가 직접 이분한테 뭐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경찰서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은 대신해 주지 않고요. 네네. 합의 여부는 본인의 의지와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수사기관은 특히 경찰은 합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한테 형사조정을 좀 해달라고 하면 네네. 뭐 형사조정에 좀 적합한 거라고 적합한 경우라고 검사가 판단하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네네. 한시적 기소 중지를 하고 형사조정위원들이 좀 합의금을 쌍방에 얘기해 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건 강제력은 없고요. 네네. 피해자가 예를 들면 난 합의 안 하고 중한처벌 원합니다. 나는 네네. 합의금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강제력은 없어요. 형사조정은 어쨌건 누가 이렇게 그래 합의금은 쌍방이 정하는 거고요. 민사소송의 합의금이 반드시 형사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고 네네. 상대방이 형사할 때는 엄한 처벌 원하고 그냥 합의는 일체 원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합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경찰은 주로 합의를 주선하지는 않고요. 네네. 이제 검사한테 가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 조정이 되면 그때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 상세히 상담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네. 상담자분과 이제 사고가 나신 그 상대방에게 좀 연락을 하셔서 좀 네. 합의를 해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좀 현명하신 방법이 아닐까라는 좀 아,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냐고 물어보고 다 확인하고 갔는데 내가 무슨 뺑소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으면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네, 그렇죠. 내려서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고 또 상대방한테 명함도 교부하고 되도록이면 사진도 찍어놓고 그리고 상대방하고 대화 내용도 되도록 녹음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괜찮으니까 가라라고 아주 간곡하게 얘기했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주 차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는 증거가 불명확해서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나면 반드시 내려서 적어도 명함까지는 교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래서 내가 명함을 교부하고 상대방이 가지 않아도 괜찮다, 병원 가지 않아도 괜찮다, 필요하면 연락드리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경우는 적어도 도주 차량, 그러니까 총칭 얘기하는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조치들 반드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상담자분도 모쪼록 좀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